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당장 월요일 날 주가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연휴 후에는 시장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아마 장이 오늘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니까 뭐 오늘도 무방도 별로 안 들어오시네요. 다른 데 비해서는 또 어제도 많이 들어오시더니, 그죠? 이렇다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빨리 수익이 빨리 안 나면은 막 이렇게 공부도 안 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이럴 때 공부하고, 이럴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종목 연구하고 매매 타이밍 잡고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뭐 바로바로 수익 안 난다고 막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음?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장은 시장이 안 좋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멍하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분명 시장 전면에서 부상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 판단해 가지고 안 되는 종목은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랬고, 되는 종목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하라고 그랬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 했습니까? 위기 아니라 그랬죠. 기회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종목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또 저만큼 올라가 가지고 막 허겁지겁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시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공부하고 대비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고점 마시고, 자, 지금부터 또 3일 또 연휴고, 또 미국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시장을 또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 사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무방, 일요일 날 무방은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 이틀 동안 흐름을 좀 보고, 큰 변화가 있으면, 만약에 무방을 하게 되면 일요일 날, 자, 만약에 일요일 날 무방을 하게 되면 오후 똑같습니다. 자, 오후 5시에 할 거예요. 오후 5시에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시장이 크게 변화가 있어서 하게 되면 5시에 할 거니까, 만약에 오셔가지고 이때 무방을 하면 그때 오시면 되고요. 아마 5시 전에 제가 이제 문을 열어놓겠죠. 그때 오시기 바라고, 만약에 문 안 열려 있으면, 5시 넘었는데도 안 열려 있으면 안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꼭 아시고, 뭐 시장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변화가 좀 나오면 그때는 한번 과감하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렇지 않은 장세면 아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안에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 또 한 주간 시장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도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뭐라고 합니까? 10월 증시가 시작이 됐고, 그죠? 10월 증시가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4분기가 시작됐다 그랬죠? 4분기가 시작이 되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곧바로 2021년 내년 증시하고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10월 달에 시장을 준비하면서 진짜 제대로 빨리 봐야 연말이고요. 연말 12월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봐야 된다고요? 21년 증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2021년. 증권시장이 연초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증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초장에 대비를 해서 이미 세력들은 연말에 미리미리 그 시장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10월에 시작되고 4분기가 시작이 되면 출발선이 아니고 오히려 2021년 증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군다나 시장도 그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절대 하루 이틀 단기 저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입니다. 제가 2021년장을 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루하잖아요.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도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한때 분명히 얘기했죠. 장 좋다고. 살아나고 있다고. 살아나잖아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형 주도주들과 중소형주, 실적주, 성장주들 있죠? 걔네들 따라가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래요. 초반에는 일부 대형주들하고 일부 종목만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게 되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주가는 그때부터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아이고 내 종목은 못 가네. 뭐 이거 긁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을 알고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고. 그죠? 알고. 예.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나쁘지 않아요. 종목들이 빨리빨리 안 간다 그래가지고 조바심 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장세가 굉장히 힘든 장세고, 오늘 같은 장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은 너무 편한 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긋하잖아요. 빨리빨리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합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에서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시각을 조금만 멀리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10월 증시가 시작됐고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는 분명히 2021년 증시가 시작되는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1년을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돼요. 2021년 해봐야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달, 2달 정도 치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4개월에서 5개월 되는 시간 동안 만발의 준비를 해놓으면 뭐가 터집니까? 계좌가 터지는 계좌. 종목 한두 개 가지고 몰빵해가지고 승부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하게 되면 계좌가 터지는 거, 계좌가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한 대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우리 케빈님, 그 다음에 이루고님, 이런 분들, 회원님들 또 재가입하시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기 아니에요. 이건 기회라는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건 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쌍바닥 찍고. 코스피 지수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임박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시장이 곧바로 그냥 돌파할지, 내지는 가서 또 살짝 눌리고 물량을 바꿔서 돌파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간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간다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연휴 후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연휴 후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가더라도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지수가 기간 조정을 보이게 되면 좀 지루하겠죠. 하지만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 특히나 우리 방 신규회원님들하고 또 새롭게 오시는 회원님들, 그분들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시장이 곧바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가 월요일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월요일날 매수를 하더라도 몇 종목 매수 못합니다. 시장이 곧바로 급등했기 때문에. 잡아봐야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못 잡아요. 하지만 가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 원금의 절대적으로 70에서 80%는 주도주하고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70에서 80% 충분하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VIP 방송에 오시자마자 시세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70에서 80%가 된 유망종목 주도주를 딱 잡아놓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가 터지? 계좌가 터지는 게 계좌가.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한두 종목 잠깐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했더니 말 고맙습니다. 응?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10종목 중에 한 종목 올라간다고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잠깐 용돈 정도? 물론 용돈 버리기 좋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타 쳐가지고 용돈을 벌면 되는데 10번 단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10번 단타 쳐가지고 뭐 7, 8번 수익 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10번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쳐봐야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많이 성공해야 3번, 4번. 결국에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장도 아직은 지수는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안 가다 보니까 아직 찌질찌질합니다. 이런 장에서 혼자 돈 벌겠다고 뭐 그냥 단타 쳐봐야 먹으면 다행입니다만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시장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수가 살아나면서 시장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주시장이 오늘 하루밖에 안 열려요? 다음 주 월요일만 열리고 맙니까? 다음 주만 열리고 말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증권시장은 열려요. 여러분들. 뭘 죽으면 안 되지만 주식시장은 그만큼 계속 열립니다. 오늘 하루 주식하고 말 것처럼 하루살이 매매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시각을 조금만 멀리 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마인드 참 이 마인드를 갖기가 어려워요.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라 했죠. 제가 여러분들 산전수전 공주전 다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뭐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는 우리 VIP 영상에서 하는 매매는 회원님들이 수익이 나는 계좌가 불어나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조바심 내고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결국에는 이기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매매. 따라오시기 힘들죠? 따라오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MBA는 처음 왔을 때 회원님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 계신 여기 회원님들 중에 아마 연말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10%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다 확인했거든요. 주도주 가지고 대시세를 내는데 못 따라오세요. 워낙에 조바심 내고 막 단타치고 막 이래가지고 못 기다립니다. 100명 중에 10%, 100명 중에 뭐 10% 몇 명이 10분이지 10분. 10분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연말에 대박이 나. 나머지 분들은 뭐 90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다고 답답해가지고 빠져나가서 혼자 단타를 치거나 또 어디 가서 단타 치거나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깨지죠. 뭐 수익 안 나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장이 펑펑펑 터지지 않아요. 주식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 외국인들이 누구 좋으라고 주가를 그렇게 땡깁니까? 안 땡겨요. 여러분들. 미쳤어요. 외국인들이. 누구 좋으라고 주가가 그렇게 막 땡겨요. 주식시장은 전쟁터의 전쟁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심심해서 매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요즘에 증권시장 올라오면서 줄이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고 또 젊으신 분들 많죠. 20대 30대 그런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젊으시니까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합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깨집니다. 원금이 보존되는 장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원금이 깨집니다. 원금이 깨지고 나중에 하나도 없으면 뭐가 된다고? 깡통이 되는 겁니다. 깡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즘은 신용들 많이 쓰고 뭐 주식 스타노 이런 거 막 쓰면서 2배, 3배씩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깡통이 나와요. 마이너스. 빚더미 아니고 빚더미 여러분들. 빚더미에. 응?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또 금리도 최저임금이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겠다고 주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주식에 대해서 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진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고 돈이 1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엄청나게 소중한 자금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런 돈 아니에요. 그런 돈 가지고 주식하지 마세요. 그런 돈을 잘 들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제일 나아요. 주식시장은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가고 계좌가 깡통 마이너스 깡통이 나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없는 분들 뭐 그냥 내 돈 깨질까 봐 정말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서운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내 돈이 소중하고 하지만 깨져서는 안 되는 그런 돈은 왜 그래요? 조바심을 일으킵니다. 조바심을 일으키게 되면 단타를 치게 되고 또 미수 치게 되고 손실이 나게 되면 빨리 수익 많이 하려고 신용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가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한 대표가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장에서 이길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뭔가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뭐 내가 지금 뭐 투자원금이 있지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한 대표의 얘기 말 들으면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VIP 안 오셔도 됩니다. 공부하세요. 제가 무조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보다는 VIP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 대표에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발 막 담그신 분들은요. 주가가 가다가 한 5% 10%만 빠져도 난리예요.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증권시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빠져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요 다반사입니다. 10% 올랐다가 10% 빠졌다. 이거는 다반사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엔 너무 작은 시세를 보면서도 가슴 졸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자금에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장은 뭐예요? 위기 아니고 기회입니다. 시장이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마인드를 같이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좋은 주식을 가지고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단타 쳐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문 트레이더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수익을 노리는 초단타 트레이더 이런 분들은 돈 버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예, 이런 거 말고 개인들이 단타 쳐 돈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좋은 주식, 주도주를 가지고 최소 6개월, 1년 이상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100% 이상 수익을 냈다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주식에 대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주식에 대한 마인드를 초반부터 잘 잡으신 분들이 100%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장이에요. 지금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군을 빨리빨리 안 가죠. 예. 그런데 이런 장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만 돈 못 버는 줄 알고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로 안 보는 거예요. 내 종목하고 지수만 보는 겁니다. 내 종목하고 지수. 지수는 올라가는 내 종목만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막 팔고 막 옮겨간단 말이에요. 맨날 뒷북치는 거예요. 맨날 뒷북치는 거예요. 그죠?
자, 잠시만요. 자, PPT 좀 잠깐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매매에 있어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잔파동 같은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잡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힘든 과정들이 이겨낼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주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시간투입니다. 주식은 시간과 함께 돈을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돈만 투자를 해요. 시간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알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조급한 걸 알고 개인 투자가들이 빨리빨리 수익 내기를 바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부러 안 땡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땡깁니까? 뭐하러 땡겨요? 누구 좋으라고 땡깁니까? 안 땡겨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개인 투자를 들고 있는 주식을 던지면 그걸 밑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좋은 주식들 여러분들이 던진 거 우리는 잡아가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가 어떤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자랑할까요? 외국인들이 총 맞았습니까? 왜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요? 시장을 땡깁니까? 안 땡겨요.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결국에 선물 다시 막판에 다시 감을 거 오전에 팔잖아요. 왜 팔아요? 여러분들 주식 던지라고. 던지면 지네들이 산다고. 알겠습니까? 외국인하고 싸우려면 외국인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전략으로 가야 돼요. 외국인들도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맞죠? 맞으면 일반어 쳐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지금 당장 돈 못 버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돈 벌어요? 맞으면 일반어 쳐보세요. 그죠?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막 주가 땡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천천히 가면 시세도 천천히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천천히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천천히 땡기고 지루하니까 우리 개인들은 혼자 돈 벌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고 미수치고 주식 상로 쓰고 이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 다 유지하면서 나중에 결국엔 다 수익 나는데 이런 장에서 혼자 돈 벌겠다고 미수치고 스탁로 쓰고 뭐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계좌가 한순간에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증권시장에 살아남고 증권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려면 아셔야 돼요.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그죠? 1번 치신 분들도 얼마 안 되네. 오늘도 내 종목만 하고 이제 오늘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대표 또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듣긴 하는데 시세 안 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또. 희망이 없어, 희망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오늘 당장 주가가 안 가니까. 그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무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 같죠?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시황 얘기는 하나도 벌써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잡으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황이에요.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무조건 수익만 나게 그렇게 수익이 잘 날 것 같으면 누가 주식을 안 해요? 응? 그렇게 수익이 잘 날 것 같으면 왜 정부에서 신용대출 같은 건 막아놨겠습니까? 에?
정부에서 신용대출 같은 거 다 막는 거는 뭐냐면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다운 조정장세를 지금 못 받아가지고 안 봐가지고 지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이 주린이 장세, 이 동학 개미혁명 때문에 요때 오신 분들은 아마 주식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만 겪어보셨어도 하늘이 노랗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주식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세요. 여기만 겪어봤어도 정말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걸 경험하실 건데, 여기만 겪어보셨어도 지금 이런 조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 조정받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지루한 부분들을 몰라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네. 유튜브 보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한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앵커님이 자꾸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유튜브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다신 거 보니까 지루하고 답답하시다고 막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조급한지를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 조정장세에 이걸로 끝난 걸 여러분들은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살아나잖아요. 한 대표 얘기 상대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배우세요. 알아야 돼요. 무방 돈 들어요? 이런 내용들은요. 옛날에 이토마토 같은 쓰면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아카데미 열고요. 최소 120만 원에서 300만 원 회비 받고 이런 얘기 해드려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무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 예, 그래요. 응? 이거 진짜 15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의 아카데미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방에서 맨날 해드리고 있잖아요. 무방에서 해드린 얘기는 왜 중요하게 안 여기세요? 300만 원 받고 한번 할까요? 아카데미? 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들으세요? 돈 버세요. 돈 버시려면 한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남들 하루 주식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 시황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시황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장이 꺾이거나 할 때는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릴 거고, 경고하는 그런 구간부터는 무방도 뭐 그때부터는 매일 하면 안 되죠. 장도 안 좋은데 무방 뭐하러 매일 자주 합니까? 지금은 그나마 시장 자체가 좋고 중간중간에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왔을 때 대처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니고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왜? 제가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을 마무리 짓고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조정 장세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잘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 대표 얘기한 대로 다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V자 반등 가능성 얘기했고, 남들 곧버스 산다고 했을 때 시장 안 죽는다고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때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얘기했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코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응?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에 나서는 그런 구간이에요. 한 대표는 예상대로 시장은 충분하게 지금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만큼은 지금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21평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보통 21선 돌파하게 되면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또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음보는 났습니다만 신고가 나옵니다. 5일2평선 주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났죠? 살아나고 코스피도 살아나고 코스닥도 다시 21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흐름 자체 살아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살아나는 거 보세요. 살아있죠?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오늘 한 교수 한 큐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주봉 보시면 주봉보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 살아 있습니다. 5주 이평선. 그죠? 지난달 한 달 정도 지수가 쉬었습니다. 연속 5개월, 5주가 아니라 5개월이죠. 지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무려 5개월 동안 상승했던 코스닥 지수가 5개월 동안 상승했던 코스닥 지수가 지난달에 십자음봉을 보이면서 그동안 단기 상승했다는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숨고르기 마무리하고 또 양봉이 나오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지금은 뭐 월초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지 않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주가가 지금 양봉이 나올 정도로 흐름이 뭐예요? 강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 거래량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거든요. 고점 매물하고 바닥 매물 손바뀜 현상이 많이 나온 겁니다. 나올 만한 물량 다 나온 거예요. 매수세가 조금만 돌아도 좀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월봉상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요. 상승 기조 계속 이어집니다. 상승 기조 갈 거고요.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 안에는 20년 내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정도 선에서는 저는 코스닥 지수가 20년 내 최고가 돌파를 할 거로 보고 있어요. 월봉상의 흐름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주봉도 보세요.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21선, 1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5주 평선이죠. 5주 평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2주 만에 5주 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힘든 게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격언이 있는 겁니다. 바닥 100일이 걸려. 바닥 100일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종목군들이 곧바로 급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느긋하게 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떨어질 땐 빨리 떨어졌으니까 빨리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 주린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티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음봉 크게 하나 터뜨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 크게 하나 터뜨리고 나서 금봉이 하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양봉 나오면서 다시 오지 평선 위에 올라섰죠.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갔다가 출렁거리고 이렇게 되죠. 갔다가 여기서도 오지평선 살짝 했었죠. 깼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뭐예요? 곧바로 가느냐. 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늘 하루 얘기했습니다. 곧바로 가느냐. 가서 쉬었다가 가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월봉상의 주가는 분명히 강력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시장은 지금 같은 이런 상승 추세, 5주 평선 주세 상승 기조가 나올 걸 보고 있고, 다만 이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입니다.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일간 주간으로 보게 되면 조금 지루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월봉상으로 주가는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주봉상의 주가는 다시 추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가서 고점에서 조금 더 출렁거렸다가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겠죠. 이거는 봐야 돼요. 미국 증시도 봐야 되고 주변 여건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뭐 끝났으니까 다음 주라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비를 좀 하셔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 간들 쉬어가면 더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기서 더 좋은 주식을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정 장세가 나온다. 주봉상의 주가는 바로 그겁니다. 살아나고 있지만 곧바로 갈 것인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곧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좀 출렁거리고 좀 더딘 흐름이 나오더라도 절대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는, 장중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전략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흐름이니까 그것도 분명하셔야 되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닥 그리고 월봉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20년 내 최고가 경신이 임박한 겁니다. 20년 내 최고가 경신이 임박한 겁니다. 20년 내 최고가 경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매물 저항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2021년에도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2021년에도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섹터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IT에 여러분들. 5G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2021년에도 업황이 살아나고 미래 성장 가치가 살아나는 섹터가 2021년 증시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5G를 상대적으로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5G에만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은 5G도 보고 반도체도 보고 2차전지도 보고 이제 수소차도 좀 보시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일부 대형주들 중에 실적주들 좀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에다만 너무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제가 5G를 얘기를 좀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한쪽 섹터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한 대표에 원망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상은 없지만, 섹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 정부에서 5G를 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기사를 잘 읽어보셔야죠. 응? 그죠? 예. 5G를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5G는요. 우리나라에서의 5G고 전 세계적인 5G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5G는 뭐냐면, 5G가 그 장비 투자를 할 때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5G는요. 기존의 4G LT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이만큼 넓혀놔도 이제 통화가 잘 돼요. 통화가 잘 됩니다. 통화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LT는 이제 그래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LT가 이제 5G로 가게 되면 LT가 5G가 LT보다 5G의 속도가 정부에서 얘기하죠. 20배 빠르다고. 20배 빠르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중간에 뭐 건물이 있거나 뭐 전파 방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얘가 이런 걸 뚫고 가지를 못해요. 뚫고 가지 못합니다.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곧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기지국이라든가 중계 간에 이런 전파가 통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더 빨리 이런 통화 속도라든가 품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중간중간에 중계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중계기라든가 이런 그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중간중간에 뭐 중계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5G는 그 안에 중계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훨씬 많이 들어간 겁니다. 한 3배, 4배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통신 3사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이. 예? 그러놓고 뭐예요? 5G 했다라 그래가지고 가격만 디립다 올리고 개인 투자가들 돈 뺏어 먹은 겁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거 소송 걸어야 돼요. 이거 통신업체들한테. 예.
애시당초 그런 걸 공지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워낙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개인들 일반 통신, 일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5G를 사용할 수 있기는 지금은 어렵다. 개인들이 5G를 20배가 빠른 그런 5G를 사용하기는 지금 어렵다. 그런 투자를 지금 전국에다가 기지국을 다 까는 그런 투자를 지금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러면서 뭐 합니까? B2B 기업들 간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5G를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5G를 상용화시키는 그런 투자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는 이제 본격화될 거고요. 그런 투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전국적으로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는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전국에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기업과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이제 5G 기지국이 다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사이에 또 기지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국화가 이제 서서히 되는 겁니다. 5G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합쳐보세요. 1번. 1번. 아시겠죠? 5G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폰 5G 폰은 우리 개인들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5G 폰은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사시는 게 맞고 5G 투자는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G가 여러분들 지구입니다. 지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요만하게밖에 없잖아요. 요만하게.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5G 투자를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이거는 세 발의 피고요.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5G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5G 산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5G는 벌써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5G 한쪽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쪽 종목에다 몰빵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 회원님들의 뭐 제가 리딩하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5G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도체도 얘기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수소차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 중에 실적주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빵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아시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거기까지 됐고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 약간 쉬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분석상으로 미국 주식,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0.7%나 올라가요, 여러분들. 자, 미국 증시를 제가 또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급락 하루 만에 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가 지금 어제 시초가를 깨고 올라갈 정도로 시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입니다. 미국은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로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지금 미국은 가치주 기업 뭡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매물 좀 나왔는데 기술주들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훼손된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없는 상태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금 다 풀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을 지금 풀어낸 상태고 그 풀어낸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 때문에 증시가 밀렸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냐면 대선 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입니다만 백신은 빠르면 10월 말 대체로 11월에서 12월 정도로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 백신입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효능과 그다음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상 3상을 통해서도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각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아직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 인류가 그런 백신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질병들을 다 이겨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고 증거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백신은요.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 정말 엄청난 화제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걱정하거나 경계하는 부분은 뭐냐면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바이오 제약들이 있죠. 바이오 제약주들. 진단 키트라든가 뭐 치료 진단 키트라든가 뭐 방역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한 번 정도는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는 그 구간에서 전체적인 장세가 한 번 정도 또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세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지금 경기 부양책과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트럼프가 끼어들어 가지고 협상을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경기 부양책에 사인을 빨리 안 하면 대선에서 불리하고 미국 국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결국에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조금씩 가고 있어요. 저는 대선 전에 미국이 5차 경기 부양 대책을 통과시키거나 합의를 볼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뭐 다음 주다, 다다음 주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백신이 만들어질 거고, 백신이 개발될 거고, 경기 부양 대책은 합의를 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증권시장은 곧바로 안 가더라도 조금씩 가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예. 지금 나스닥 선물 0.8% 올랐고 오늘 미국 주식도 일본 주식도 신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증시 주변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악재는 없어요. 더 이상.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악재가 있어요? 악재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 증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살아나기 때문에 이 장은 거듭 얘기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갔다가 약간 쉬어갔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거의 반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갈 때를 대비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음 주 초반 정말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충분하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체크하시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 시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종목들이 지금 빨리빨리 안 갑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오늘 실적 그렇게 좋게 발표했는데도 안 가고요. LG전자도 그렇게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안 갑니다. 뭘 봐야 돼요? 이제 4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4분기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벌써 다 조정입니다.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 다 밀려요. 뭐예요? 이거 3분기 어닝 시즌 끝난 거예요. 거의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잠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형주 못 가요. 많이 못 갑니다. 뭐예요? 이제 또다시 대형주들 중에서도 4분기 이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요. 저는 삼성전자 얘가 지금 4분기 지금 파이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실적이면 4분기 실적은 이 파이 문제는요. 4분기 정도면 끝날 겁니다. 끝나면 삼성전자가 좀 쉬었다가 저는 전체적인 장세는 삼성전자가 이끌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이스타,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이 전체적인 장을 조금씩 이끌어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좀 쉬겠습니다만 나중에 4분기하고 내년 이후에 실적 전망은 좋아요. 얘네들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가 장을 펑펑 끌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완만하게 지수를 땡기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결국엔 또 뭐가 됩니까? 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결국엔 펀더멘탈의 펀더멘탈.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실적 호전이 나오는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 장비도 실적 좋죠. 내년에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게 이쪽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봐야 되고요. 그죠? 반도체 봐야 되고. 2차전지.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의 주가를 보게 되면 조정이 상당히 견조해요. 그죠? 대형주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요. 대형주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진익입니다. 그렇게 진익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다 털어버려요. 근데 저걸 털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런 종목이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털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면 거기서 수익이 나느냐 이겁니다. 안 나요. 여기서 이만큼 먹은 거 거기서 다 깨져요. 네. 다 깨집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은 대형주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루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맨날 시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잠시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 정말 어려워요. 못합니다. 맨날 시세 보고 애들 내 종목 안 올라가 왜 빠져? 조금만 빠져도 눈 뜨고 못 봅니다.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 종목을 여기서 팔고 다른 종목과 수익을 내면 좋은데 다른 종목에서 분명히 깨진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주식도 모르면서 주가 조금 빠지는 거 못 봐가지고 털고 다른 쪽 들어가고 안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 지금 삼성 SDI 뭐 일부 대형주도 올라갈 거고요. 2차전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장난 아니게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나라 도로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거의 99%입니다. 요즘에 가끔가다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차가 한두 대씩 보이긴 합니다. 전체 자동차 적어도 30에서 50%까지 바뀔 때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포기해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주가 못 간다고 포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얘네들은 그냥 기다리면 중간 이상은 가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금 충분하게 조정받고 있잖아요.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잡아가야죠. 뭘 고민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뭘 봐요? 5G. 징글징글하죠? 참 어제 저도 5G 그 국감 보면서 참
야, 참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정부도 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만 5G가 시작이 된 지가 지금 벌써 1년 반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저런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아주 얼빠졌습니다. 얼빠졌어요, 여러분들. 5G 좋다고 미리미리 가입해가지고 회비 그 뭡니까? 뭐 무제한 해가지고 제일 싼 게 5만 원이죠.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좀 비싼 것들은 8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기존의 LTE보다 통신은 더 안 되는데 월 비용은 2배 가까이 더 낸 겁니다. 그거 다 돌려줘야죠, 여러분들. 그러나 5G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미 올라서 어제 그 국감 때문에 5G가 조금 더 충격받은 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지나가는 변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거 없겠고 다시 이제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5G 발주가 이루어지고 또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또 기업들을 중심으로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 그것만 해도 수주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5G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그동안 좀 올랐었죠. 수소차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얘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또 봐야 돼요. 전기차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소차들도 또다시 시장 전면에서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 친환경을 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5G 봐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당선돼도 5G는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기차, 수소차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다만 친환경 관련 중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걔네들은 주가 못 가요.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못 갑니다. 아시겠죠?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그런 것도 이미 다 주가 반영된 거예요. 그쪽은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 나왔죠,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삼성 SDI 뭐 LG화학 정도 이 정도 LG전자 LG스프레이 이 정도 실적 오전 그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실적 오전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뭐예요? 다 기술적 반등.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조금만 좋아도 지금 철강주 같은 종목이 3분기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 그래도 올라온 거거든요. 3분기까지 좋았는데 4분기부터 좋아지는 게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 성장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4분기 이후에 LG전자라든가 LG스프레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섹터들은 여전히 성장 가치가 좋은 거예요. 대형주들이 일부 종목들은 분명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는 종목은 뭐예요? 나머지 중소형주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처음에 지수가 요만큼 올라갈 때는 제가 분명히입니다. 요만큼 올라갈 때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처럼 폭락 후에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단기 폭락이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올라갈 때까지는 종목이 다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나오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급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급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동반해서 반등이 좀 약한 거고요. 일부 대형주, 일부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뒤에 못 올라갔던 중소형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늦게 올라가지고 나중에 확 올라갑니다. 그죠? 빠질 때도 늦게 빠지더니 나중에는 확 빠지고요.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빨리 올라가죠? 지금 코스닥 종목이 좀 늦게 간다고 여러분들이 조바심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코스닥은 다음 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대형주는 그냥 몇 개 손가락 꼽을 정도 몇 종목만 별도로 가져가시든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잡아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3번. 자, 이해되시면 3번.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해되시면 3번.
아, 다들 주무십니까? 힘드세요? 아유,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식으로 돈 버시려고 큰일이네. 큰일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아이고,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음? 인생 역전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됩니까? 안 돼요.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돈 벌기가 쉬우면 누가 주식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가자님. 그러니까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제가 오늘 다 강의 드렸잖아요. 그럼 그 얘기 들으시고,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급하지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 주식에 대한 상식과 공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어렵죠. 절대 주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처럼 오랜 동안 증권시장에서 있는 사람들도 급하게 매매 안 하는 이유. 결국엔 워렌 버핏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다 저처럼 매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증권시장의 승자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만 패배자예요, 패배자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이기려면 기관하고 외국인처럼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이 혼자 기관하고 외국인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죠? 하루 이틀 보시면 안 되고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흐름, 시장의 큰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이장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매매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급증, 여러분들의 빨리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저도 충분하게 누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누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 4분기 시작됐고요. 올해 연말과 내년 장세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충분히 확인된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 있는 분들 준비하시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3일 동안 연휴 동안 보시면서 안 되는 종목들 안 된다 판단되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도주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셨죠? 예, 한 큐 종목은 유튜브 한번 보세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충분히 확인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부탁합니다. 5번.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회원님도 고생하셨고요. 예, 화이팅 하시고 회원님들 주말 좀 편하게 쉬세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쉬시고 주말 동안 뭐 회원님들이야 뭐 공부하실 분 하시고 예, 그리고 하시고 따로 MBN 회원님들하고 유튜브 회원님들은 주식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세요. 제 내용 바탕으로 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마세요. 무방이지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거 아카데미 300만원짜리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고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뭐가 좀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대표가 믿음직하다. 한 대표 따라올 수 있겠다. 라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VIP 오시면 됩니다. 오세요. 타이밍이 따로 있죠.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우리는 매집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견주주로. 아마 다음 주는 매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만 하시고 뭐 필요한 분들 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혼자 하실 분들은 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 뭐 VIP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필요한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콜센터가 밤 1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안 돼요. 다음 주 준비하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 내년 연초까지 보시고요. 집중하시면 제대로 된 결과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예, 종목만 보지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세요. 한 큐 종목 아셨죠?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느가세님. 자, 주말 잘 쉬고요. 예,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